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상구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677조 4천억 원으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3년 연속 20조 원대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돈을 불필요한 데 쓰지 않고 민생 자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의 고가와 저가 간 가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값은 평균 25억 7천여만 원이었고 하위 20% 아파트 값은 평균 4억 8천여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선이 오늘부터 5만 원으로 인상돼 시행됩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늘부터 적용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정 사항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1조 4,990억 원에 달하며 작년 동기 대비 82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산 건전성은 나빠지며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며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5분 김포행 대한항공 KE1336번 항공기가 이륙 도중 기체 고장이 발생해 제주공항 활주로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항공편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었으며 연이어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29대와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 12대의 운항이 2시간 반가량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무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권은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유철한 권익위원장은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의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주 주거지를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최근 6년간 자체 소방 점검을 실시했는데 36건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다고 발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며 과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밝힌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은 때로는 경쟁자로, 때로는 동반자로 공존할 겁니다.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변화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하이테크, 즉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하이터치, 사람 간의 가교로서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적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연, 강상구였습니다.